요즘 문해력이나 어휘력이 떨어져서 고민이시거나 아니면 요즘 애들 스마트폰을 많이 써서 이런 능력들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독서를 하다 보면 독서라는 게 이 저자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싶은지, 이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파악해내는 게 우리가 독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독서를 하면 당연하게도 독해력이 오르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타자와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우리는 독심이라고 부르죠. 뭐 굳이 언어적으로 파고들지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이 독심과 독해의 독은 일권에다 일다의 뜻을 가진 독이라는 한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하다 보면, 독서를 하면서 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계속 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이런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이런 독해의 독심의 능력도 같이 자연스럽게 내재되면서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언어를 배우잖아요. 가령 뭐 독일어를 배우면 독일어는 명사를 끝없이 결합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 수 있어요. 뭐 도나우강, 증기선, 운항, 회사, 선장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은 복잡한 개념을 어떤 계층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어를 배우다 보면 우리 내재된 능력 안에 큰 개념 안에 작은 개념이 들어가고 이런 어떤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이런 능력들이 발현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 개념을 생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네요를 그냥 오네요 라고 해도 다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그러니까 맥락이 명확하니까. 그리고 이런 언어를 쓰다 보면 맥락을 읽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칸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내재된 능력 속에 시공간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학을 보면 하나 다음에 하나, 하나 다음에 하나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나의 시간 차로 수학의 체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공간감 속에는 어떤 기하학적인 면모, 뭐 삼각형, 동그라미, 네모, 뭐 어떤 완벽한 직선, 완벽한 평면 같은 경우를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수학이 주는 어떠한 힘인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현상을 추상화해서 체계적으로 바꾸는, 논리적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학을 트레이닝 하다 보면 내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도 추상적인 걸 복잡한 것들을 나의 내재된 능력을 통해서 체계화시키고 단순한 구조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냥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닌 게 이게 실제로 뇌과학에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를 찾아와 봤는데,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어 봤더니 실제로 뇌의 백질 구조가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처리하는 능력이 측도의 영역이 물리적으로 강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언어를 여러 가지 쓰니까 다중 언어를 소화 가능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 봤더니 전두엽의 회백질 밀도가 더욱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뭐 하는 곳이냐면 어떤 문제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의사결정, 어떤 충돌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런 능력들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수학적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의 뇌는 뇌의 전전두피질이라는 곳이 활성화가 강화가 되었대요. 이곳은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나 아니면 논리적 추론을 담당하는 뇌의 기관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즘엔 뇌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즘 학생들이 배우는, 초중고에서 배우는 이런 수학, 국어, 뭐 이런 과목들 내가 사회에 나가서 쓰지도 않을 건데 이걸 왜 배우나, 이런 말들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 그러니까 수능을 위한 영어, 수능을 위한 국어 같은 거는 저도 어느 정도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근데 그렇다고 또 수능이라는 것도, 그럼 대체 수능을 안 보면 대체 어떤 더 좋은 대안이 있냐를 생각하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은 어느 정도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능력들이 우리 사고에 끊임없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들 많았잖아요. 독서를 하다 보면 뭐 성공할 수 있다.
물론 성공은 뜻이 다양하겠지만 자본주의 사회니까 금전적 성공을 얘기를 하면은 간접적으로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 당연히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강화가 되었을 테니까 뭐 비즈니스를 하던 어떤 영업을 하던 이런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현이 될 거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독서는 성공의 중요한 단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떠한 독서를 하느냐,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긴 할 테지만요.